오늘은 이곡의 차마설, 말을 빌린 이야기라고 하는 고전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말을 빌려탄 차마,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깨우치고 있는 수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릇된 소유관념을 비판하고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교훈적이다 라고 하면은 같이 딸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설득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글은 개인적인 일상의 경험을 제시한 사실 부분과 그 경험을 일반화한 의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유추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분에서는 말을 빌려탄 경험을 통해 말의 상태에 따라 다루는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의견 부분에서는 이러한 심리 변화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유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 개인적인 체험에서 일반화로 확장되고 있는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어. 그래서 뭐해? 말을 빌리는 거죠. 간혹 말을 빌려서 타고난다. 그걸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다? 참아.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말을 빌려 타게 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종의 시작 부분이죠.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노둔하고 야윈말,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둔마라고 합니다.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질을 하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게 일수요. 사고 나면 안 돼. 천천히 말 쓰러지면 안 돼. 천천히 개천이나 또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고 난다. 왜? 말이 저 힘들어가지고 못 넘어.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뭐야? 조심해서 말을 탐으로 다치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다. 반면에 말굽이 굽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준마? 그렇죠. 이거는 쫑긋하고 잘 달리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어때요? 그렇죠. 둔마와 준마와 둔마라고 하는 대조되는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조심하는 태도가 없이 채찍질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평지처럼 달린다는 거죠.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자, 이게 말이니까 요게 이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가? 그러면 요즘으로 갑시다. 요즘으로 가면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근데 차를 사야 돼. 사는 게 아니라 사기는 좀 그래. 그럼 뭐해? 빌려. 그래서 차를 빌려. 그래서 렌트카를 이제 합니다. 차를 렌트를 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경차야. 경차도 그냥 경차가 아니라 이제 돈이 너무 모자라서 덜덜덜덜덜 거리는 부서지기 일보 직전, 자빠지기 일보 직전인 차를 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고 갑니다. 다다다다다다 천천히 가죠. 왜? 이게 툭 건드리면 뭐 이게 범퍼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야 빨리 안 가! 그러면서 뺑 하고 차들이 막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자전거가 나보다 빨리 가. 어떤 사람은 달리는 게 나보다 더 빨리 달려. 어우씨 어쨌거나 나는 천천히 아 이게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도 못 가고 아우 진짜 하면서도 천천히 가니까 절대로 사고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 로또를 맞았는데 이제는 그 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해. 아, 집 사기는 조금 적은가?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차를 하나 살려고 살까? 아니야. 차 사는 건 그래. 렌트를 하자. 좋은 차로 렌트를 했어요. 자, 어떤 차? 외제 스포츠카. 거기다 뚜껑이 막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서 있다가 뿅 하고 100km를 쏘는데 0.001초밖에 안 걸려. 휘앙 하고 달리는 거야. 뭐 그런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그 차를 렌트를 합니다. 그럼 막 달립니다. 뚜껑 열고서는 찬바람 맞으면서 신나가지고 한 손을 휘
돌리면서 막 달립니다. 어디를? 산을 달려. 고속도로를 달려. 고속도로 달리는데 고속도로는 100km잖아. 어떤 데는 110km고. 근데 150km, 200km를 꽝 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코너를 샥 돌다, 꽝! 사고가 난다는 거죠. 신나게 달리지만 그냥 사고가 나버리네요. 자, 그런데 둔마가 됐든 준마가 됐든 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경차가 됐든 아니면 외제 스포츠카가 됐든 어쨌거나 간에 둘 다 렌트죠? 빌린 거예요. 빌린 건데 그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빌린 말의 상태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이라고 하는 건 근심과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사고가 난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말을 빌려 탈 때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탄법인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자,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라고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즉,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유추라고 한다. 요거 별표. 남의 물건을 빌려서 타는 동안 쓸 때에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강조죠. 뭘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즉, 자신의 소유일 때는 조심성이 없어서 심리적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신의 소유물일 때 변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일반화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서 빌렸다, 안 빌렸다? 빌렸다. 소유는 네 것이 아니야. 그냥 잠시 뭐한 것일 뿐이야. 빌린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어떤 깨달음, 통찰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야, 상당히 앞서가는 마인드 아닌가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린대요. 일종의 민본주의죠. 어찌 본다면 지금의 민주주의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힘을 빌린 거죠. 원래 지 거야? 자기 거 아닌 거야. 장관들 결국 뭡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된 거죠. 하지만 백성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임금도 별 볼 일 없는 거야. 어쨌거나 간에 그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결국은 빌린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 즉 계집종과 사내종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소유의 본질을 통찰하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혹된 일이죠. 어떤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여기서 어쩌면 핵심 부분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린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유와 관련된 인간 세상의 어떤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들, 부와 권력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만방, WORLD, 월드의 임금도 쫓겨난, 외면당하는 군주가 되고, 자,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신하, 대부도 외로운 신하가 되는 법인데, 한마디로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뭐다? 빌린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맹자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결국 이건 뭡니까? 이게 주제예요? 아니죠. 주제는 여기에요. 이게 주제인데 뜬금없이 그럼 맹자가 왜 나왔습니까? 맹자 훌륭한 사람이야. 뭐야? 공자 맹자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떠받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맹자도 내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어. 그러니 내 생각이 옳아 안 옳아? 옳아. 즉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권위에 호소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자, 이 느껴지는 바가 뭔데? 주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소유의 본질. 뭐야? 소유는 없다. 다 빌린 것이다. 이게 느껴지는 바예요. 잠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둔말을 타든 준말을 타든 마음은 항상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심이라고 해요. 이 느껴지는 바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2번이 기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요것도 느껴지는 바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 참아서를 지어서 그 뜻을 풀어 설명하였다 라고 해서 내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지필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렇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곡의 참화설 구절구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요. 한문수필이에요. 설이라고 하는 갈래입니다. 교훈적이고요. 철학적이고 체험적이고 우의적이다. 자, 요거 구성 2단 구성이다. 별표 빵 칠까요? 경험에서 경험의 일반화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유추의 방식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는 인간의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즉 소유의 본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유추의 방식을 통해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였다라고 했는데 경험은 이거죠.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모든 것이 다 빌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몇 단 구성이야? 2단 구성이에요. 보통은 기, 서, 결 내지는 처음, 중간, 끝.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기승전결, 보통은 3단 구성, 간혹 4단 구성을 사용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첫 번째 문단에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와 관련된 마음가짐을 유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인간 보편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킵니다. 즉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추의 방법이 한번 사용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두 번 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에서 생각들을 정리하는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한 센텐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을 두 번째 센텐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구성은 사실, 경험의 제시로부터 의견 개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구성 방법으로 논리성보다는 무엇으로? 직관적인 판단력을 중심으로, 요게 별표겠죠? 자, 논리적 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압축적이고 명료하게 주제를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요게 특징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인용을 통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맹자겠네요.
맹자가 말하기를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다. 자, 요거는 맹자라는 책에 진심장구라는 장면 내지는 파트에 나오는 구가 이 불기 오직이 비유야. 우리는 여기 읽은 거야. 그죠?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불리고 돌아가지 않았으니 어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 라는 말인데, 원래는 소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인과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인과 의라는 이름을 빌려 오랫동안 사적인 탐욕을 이루다 보면 명분은 요게 명분이야. 하지만 목적은 요거였던 거지. 탐욕.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인과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야.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인과 의가 아니다. 명분, 이름을 훔치고 일생을 마쳐서 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과 의를 작가는 무엇으로? 소유로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소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소유의 허무함에 대해서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곡의 차마설, 말을 빌린 이야기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